자, 비트코인 이제는 매매 전략을 확정지어야 하는 구간이 임박했고, 저는 캔들의 흐름을 보며 단기적으로 위로 상승 구간이 오더라도 단기적 롱 포지션은 배제를 하고 고점에서의 숏 포지션 혹은 아래쪽의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의 숏 포지션을 중심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매매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10월 5일에서부터 내려오는 저항 추세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닿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를 뚫어주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느냐를 지금 비트는 결정할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은 달봉으로 봤을 때 이례적 8월 동안은 항상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8월에 양봉으로 출발을 하고 있으나 달봉의 마감으로 봤을 때 상승 구간을 가져간다라고 한들 여전히 그 상승이 너무 제한적이고 위쪽으로 큰 저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방으로서의 관점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와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ETF는 8월이 시작되고 유입세가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입세는 지금까지 유출이 됐던 기관 자금에 비해 너무나 미비하고 이것을 상승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 구간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릴 테니까 기다려야 하는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의 저항을 뚫어낸다면 이례적인 상승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상승에는 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호재? 없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여전히 시끄럽고 클래리티는 8월에 통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적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힘이 필요한데요. 차트에서의 힘은 결국 개미를 죽여내고 올리는 것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생양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오후 영상에는요, 조금 더 뚜렷하게 여러분들의 기준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트 분석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여러분, 야간 브리핑에는 여러분들의 절실한 좋아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오전 단기적인 롱이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나 여전히 메인 관점은 숏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0에서 61K를 메인적인 롱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양봉이 나왔던 이 매수세 자리, 이 자리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위쪽은 고배율 숏이 걸려있고 이 숏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손실을 얻기 좋은 자리이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그냥 롱으로 나오더라도 날려보내고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손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모쪼록 상승의 흐름을 타주지 않고 우리가 미리 시드를 방어할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숏 준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란 걸 이미 알고 계시죠. 현재 자리는요 64.4K 해당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윗구간에 있는 65.5K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저는 이 구간에서 단기롱이 다시 나오더라도 이 구간의 롱은 배제하고 위쪽에서의 고점이 나온다면 오름숏 그리고 아래쪽 64.4K를 이탈하는 곳이 뜬다면 청산물 량이 위로 올라온 만큼 해당 구간의 이탈부터는 숏을 내리면서 계속해서 숏에 대한 정찰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65.7K를 주봉으로 넘지 못한다면 70K를 회복하기에는 힘들다. 지금은 단기적인 62K의 지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단기 상승분을 챙겨줄 수 있지만 하방과 상방을 나눴을 때 지금은 숏에 대한 관점이 유리하지 롱에 대한 관점으로는 정말 단기적인 짧은 롱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대로 상승장이 시작되기보단 고점이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가 숏타점을 봐야 되고 정말 내가 롱을 보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물량을 털어내면서 올리는 눌롱이 오히려 스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원래는 저희가 고점에 나왔을 때 이 64.5K가 저의 스위칭 숏타점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전에 매매를 했던 롱 자리를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 64.5K 부근에서 정확하게 완익을 하고 나왔죠. 이 이유는 64.5K가 우리에게 주요 상방 구간의 매물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으로서의 이탈이 나올 때 우리가 충분히 다시 숏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리
아이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에 대한 저의 스터디룸 매매 일지도 똑같이 이 구간에서 익절을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스위칭하는 자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두 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 숏 수익을 완익을 할 때도 제가 해당 구간에서 이 롱 수익 다음에 오는 스위칭 숏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기 위함에서였는데요.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던 것은 최종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준이죠. 제가 이런 구간들에서 롱에 이끌리지 않고 숏을 고수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유동성에 실패를 했고 아래쪽 1시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으니 그것을 그대로 이끌면서 내려오고 아래쪽에서 또 한 번 자리 주고 올렸지만 이전 고점을 따주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숏에 접근하지 못했던 건 하락 다이버전스를 뚫어주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 상승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상승분은 지금 현재 64.5K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숏을 무리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메인 관점은 숏으로 들어가되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점이 있다면 들어가 보자 라고 판단을 하고 버텼으나 결론적으로 지금 장세를 봤을 때는 추가로 올려도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숏을 먹는 게 손익비가 좋고 지금 자리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아래쪽 유동성을 따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숏을 보는 게 우리가 이익이 큰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1시간 기준으로 그 장세가 곧 터질 것이라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 매매하는 방법을 오늘 그대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터디룸에서 실시간 대응법 받아보시면 됩니다. 따로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절대 들지 않으니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도 기준점이 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롱에도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점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링크는 아래쪽에 있고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저녁에도 야간 브리핑 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근거들을 좀 다뤄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한 번도 뚫지 못한 저항을 지금에서 뚫어줄 호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완벽하게 숏 기준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해볼 예정이고요. 1시간분 기준 위로 만들어주는 M자 더블 바텀이죠. 현재 버티고 있는 64.5K가 무너지면 아래 구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64.4라는 청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선차적으로 저는 이 구간까지 열어두고 볼 예정이고요. 심지어 이 구간은 이전 롱으로 가져갔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구간이기 때문에 이 IFVG의 저항 중단선은 강력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숏을 내릴지 말지 오늘 추가적으로 정찰병을 보낼지 말지를 선택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형태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덜 잃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자, 클래리티는요, 지금 사실상 8월에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8월에 상승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줄 거면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매년 8월은요,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잭슨홀 미팅은 우리 시장에 엄청난 변동장을 가져오시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리기 전까지 이 변동장이 미리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동결이 되었던 이 금리 전쟁, 우리 9월 FOMC까지 다시 한번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잭슨홀이 열리고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FOMC가 9월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당장 지금 8월에 상승장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8월에 뜨는 이 상승은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승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결제 약정을 봤을 때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물론 고가로 올라갔을 때는 이 OI까지 따라가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때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장에서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점을 찍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눌러주는 힘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눌리지 않고 자꾸 꾸역꾸역 올라가는 걸까?
여러분 가격을 누르려면 누굴 털어야 돼요? 자, 레버리지가 높은 애들을 털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롱 레버리지 높은 사람들을 털어야 되는데 사실 이 연쇄적인 하락장에서 여러분 털릴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털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올라오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누르려니 레버리지가 없으니 매도세가 터지면서 떨어지는 형태가 형성되지 않고 지금은 아래쪽에서 들어온 현물 매수세로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올려줄 매수세도 없고 아래로 터트릴 그런 선물 롱 애들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여러분 거래량입니다. 가격은 꾸역꾸역 올려주고 있지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점점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은 RSI와도 직격적인 타격이 올 수 있겠죠. 가격의 고점은 높아질 수 있으나 우리 RSI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장세는 뭐냐? 내려서 힘을 먹고 올려야 되는 장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쪽에서 이미 올라오면서 터트릴 수 있는 레버리지 상승이 아니라 현물의 수요 나름 단단한 상승이 아래쪽을 받치고 있으니 지금 되돌릴 물량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무너뜨린다면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되돌릴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차 일반 아래로 터지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일의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옵션 만기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숏 포지션을 고려하면서 해당 자리에서 계속해서 정찰병을 보내볼 예정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한번 숏 포지션을 고려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각자의 기준에 맞게 제 구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65.1에서 65.5K 구간, 지금 65.3의 물량이 가장 셉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위쪽으로 스퀴즈를 했을 때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래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64.1에서 64.4K 구간이 가장 두껍습니다. 더 아래로는 방금 숫자를 수정했는데요. 제가 잘못 표기를 해놨네요. 63.6에서 63.9K 쪽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흐름은 뭘까요? 자, 이 자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상승 캔들이 만든 FVG 구간을 하나의 저점을 깨는 음봉으로 한 번에 깨주면서 이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FVG와 겹치는 64.4의 청산 구간, 이곳을 이탈해야만 추가적인 숏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요.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이 아래 청산 물량을 테스트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버텨내는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이 위에 있는 65.3K의 물량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소화하면서 지지 돌파를 한다면 최대 고점은 66K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이런 단기 고점 형성이 열린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부터 고점 숏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 반대로 말씀드렸죠. 이 구간 64.1K 구간까지를 이탈하는 즉시 무엇이 나온다? 아래쪽에 있는 롱 물량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아래 구간 하방 이탈을 할 때의 단기 숏은 이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하방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되돌려야 될 깊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금요일에 나올 경제지표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며 자, 이대로 올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65.7K에 대한 주요 구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65.7K를 종가로 상회에서 우리가 종가 마감을 해주는지를 보면서 관점 패기를 정해도 될 일이고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크게 포모를 느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대로 매매를 계속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매매하는 구역에서는 모두 다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에 대해서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 모두 다 공개 드릴 예정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가 매매하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에게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상 유튜브 정책상 제가 유튜브 댓글로 뭐 타이트하게 몇부터 들어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스터디룸을 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관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은 조금 밀도가 낮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내일 오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매매 이어가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이 저를 저녁에 또 한 번 컴퓨터 앞에 앉게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후속 브리핑은 스터디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야 조심하시고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